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종가 빼기 제일 낮은 가격, 이 피리어드 1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4 빼기 1이니까 9분의 3이 되죠. 똑같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 5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단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추세와 함께 지표를 분석해야 된다 라는 결론까지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냈지만 이 지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추세와 지표를 같이 봐야 된다, 함께 봐야 된다 라는 결론에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조지 레인이 고하는 게 바로 이 슬로우 스타캐스틱인 겁니다.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자, 들어가 보죠. 자, 제가 빈번한 신호를 없애자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수식을 볼 거예요. 수식일이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수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봅시다. 보시면 수식이 요게 이제 스타캐스틱 슬로우의 %K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K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슬로우의 %K, 요거는 패스트의 %K입니다. 요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지 않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 다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슬로우 %K, 이게 이제 슬로우 %K예요. 슬로우 %K는 이제 썸 더하라 괄호 열고 블라블라, 그리고 나누기니까 요 위에가 분자가 되는 거고 요게 분모가 되겠죠. 나누기 더하라 괄호 열고 하이에스트 블라블라 또 괄호 닫고 곱하기 100 해가지고 요 밑에가 분모, 요 위에가 분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시간 말고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요 수식,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K의 수식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슬로우의 %K고 요거는 패스트의 %K입니다. 요거는 패스트, 요거는 슬로우예요. 근데 요 두 개의 %K들의 차이점, 이 수식의 차이점 뭐다? 바로 피리어드 이만큼 썸하라, 합하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만큼의 기간만큼 더하라. 이게 슬로우에는 있고 패스트에는 없는 겁니다.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패스트의 이제 %K의 수식을 보면 종가에서 빼기 이제 로웨스트, 그리고 뭐다? 피리어드 1의 L.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종가에서 피리어드 1의 기간만큼의 최저가를 빼라. 요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똑같죠. 요만큼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뭐다? 피리어드 이만큼 합산하라. 요게 있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요만큼이 요만큼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다르다? 피리어드 이만큼 썸하라. 이 명령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 슬로우 %K와 그 다음에 패스트 %K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는 슬로우의 %K는 이제 패스트의 %K보다 K와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다르다? 특정 기간 동안, 피리어드 2의 기간 동안에 다 더하라.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가운데 나누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분모고 위에는 분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분모와 분자에 특정 기간에 피리어드 이만큼의 기간 동안의 값들을 다 더하라. 요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K랑 다른 점이, 그래, 피리어드 이만큼의 기간 동안 다 더하라 이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분모와 그 다음에 분자의 특정 기간의 값을 다 합산하라는 결국 평균을 내라, 이 말입니다. 요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자, 요 보시면 제가 요만큼, 자, 요만큼이 특정 기간입니다. 특정 기간. 이제 피리어드 1이죠. 피리어드 1을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요만큼의 기간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 피리어드 1의 기간 동안에 최고가는 10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가는 1이고, 그리고 현재 종가는 3입니다. 자, 근데 하루가 지나서 종가가 3에서 4로 한 칸, 한 호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하루가 지났으니까 요 3에서 4라는 요만큼의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서 요 값은 계산해서 빠져버리고 여기 값부터 다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만큼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최고가는 10이고 최저가는 1입니다. 최고가와 최저가가 같죠. 근데 종가만 4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하루가 더 지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가가 5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값이 어제 빠졌고 요 값도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피리어드 1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의 이만큼의 길이만큼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때의 최고가도 10이고 최저가도 1이다. 근데 종가는 5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가정, 요렇게 가격이 움직였다는 가정하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더하라. 그죠? 그리고 종가에서 다 더하라. 괄호 열고 종가 빼기. 자,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최저가. 그죠? 그리고 그거를 다 더하라. 얼마만큼? 피리어드 이만큼 다 더하라. 이거죠?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째 날에는, 자, 종가 빼기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최저가. 그죠? 자, 종가 빼기 기간 중에, 피리어드 1만큼의 기간 중에, 요만큼의 기간 중에 최고 낮은 가격 1이죠. 그거를 해라. 자, 그러면 3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3 빼기 1이니까, 3 빼기 1.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자, 4 빼기 1이 되겠죠? 최저가는 같으니까. 자, 종가 빼기, 피리어드 1의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 그러니까 종가 빼기 그걸 해라 그랬으니까 4 빼기 1이 됩니다. 그리고 4 빼기 1. 그죠? 그 다음 날은 당연히 5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썸이 있죠? 다 더하라는 겁니다. 분자에. 그러니까 요거는 2가 되고, 요건 3이 되고, 요건 4잖아요. 5 빼기 1은 4, 4 빼기 1은 3, 3 빼기 1은 2.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7, 9가 되죠. 그럼 종가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움직였다면 가격이 요렇게 올라서 요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 첫날에는 종가가 3이었는데 그 다음날 종가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종가가 5가 됐을 때에 스타캐스틱 슬로우의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분자는 결국에는 2 빼기 1 더하기 3, 괄호가 있어요. 자, 2 빼기, 괄호 열고 3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다 합산하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4 빼기 1. 그죠? 이 최저가는 계속 같으니까 더하기, 괄호 열고 5 빼기 1.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결국 9다. 그래서 이 분자는 9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여기 피리어드 2를 며칠로 한 겁니까? 3일로 한 거죠? 하루, 이틀, 3일. 3일간의 기간 동안에 다 더하라.
그래서 제가 피리어드를 3으로 놨기 3일로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을 3개만 했죠. 그래서 분자가 9가 된다. 자, 여기까지 분자가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도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분모는 자, 아까 9 이게 분자였고 9가 분자였고, 자, 분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뭡니까? 이 피리어드 1 기간 동안에 하이에스트 가장 높은 고가죠. 빼기 피리어드 1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로웨스트 가장 낮은 저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고가에서 가장 높은 저가를 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날에는 피리어드 1이 이만큼이니까 가장 높은 고가는 10, 가장 낮은 저가는 1. 그래서 10 빼기 1이 되죠. 그럼 뭐다? 첫날에는 9가 됩니다. 근데 둘째 날이 됐을 때도 종가는 4까지 올라갔지만 이 피리어드 1의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고가는 10이고 가장 낮은 저가는 1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9가 되죠. 그럼 4일, 이제 두 번째 날에도 9가 되고,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날도 9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9 더하기 9 더하기 9. 자, 다 더하라 그랬죠? 자, 피리어드 2가 3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다 더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27분의 9가 됩니다. 그죠? 27분의 9는 뭡니까? 바로 9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27분의 9는 9분의 3입니다. 그럼 9분의 3은 어떤 값입니까? 자, 바로 이날의 퍼센트 이제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퍼센트 K의 날입니다. 이날에 봅시다. 자, 분모는 최고가 빼기 최저가. 그러니까 12 피리어드 1의 기간 동안에 최고가가 10, 최저가 1이니까 자, 분모는 9가 되고,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종가 빼기 제일 낮은 가격. 이 피리어드 1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4 빼기 1이니까 9분의 3이 되죠. 똑같죠? 그럼 뭐다? 자, 피리어드 2, 저는 이걸 3일로 줬고, 3일 동안에 이 다 더하라. 피리어드 2의 기간만큼의 값들을 다 더하라. 그래서 분자도 더해보고, 분모도 더해보니까, 결국엔 뭐다? 이 피리어드 3일 중에 중간값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피리어드 3일, 요날의 평균값이 나오더라. 중간값이 평균값이 나오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즉, 뭐다? 이제, 스타캐스틱 슬로우의 퍼센트 K는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퍼센트 K의 뭐다? 평균이다,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퍼센트 D가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퍼센트 K의 평균이죠. 즉, 뭐다?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퍼센트 D와 스타캐스틱 슬로우의 퍼센트 K는 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더 쉽게, 스타캐스틱은 패스트가 있고요.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어요. 패스트에는 두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퍼센트 K가 있고, 하나는 퍼센트 D가 있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 K는 수식이 1에. 근데 퍼센트 D는 이 K를 며칠 이동 평균한 거예요. 며칠 이동 평균. 그러니까 퍼센트 K를 며칠 이동 평균해서 퍼센트 D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효성이 생겨서 퍼센트 K보다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선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차를 본다. 이 기본인데, 근데 스타캐스틱 슬로우라는 걸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슬로우를 만들어서 슬로우에도 퍼센트 K가 있고 퍼센트 D가 있어. 근데 이 퍼센트 K의 수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엔 뭐다? 이 패스트의 퍼센트 K를 단순 이평한 거랑 똑같더라. 평균화한 거더라. 그죠? 그래서 퍼센트 D 패스트, 이제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퍼센트 D와 스타캐스틱 슬로우의 퍼센트의 K는 값이 거의 같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수를 하고 이거는 단순을 하거나, 뭐 이거는 지수를 하고 이거는 단순 이동 평균을 하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거의 같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 맥락이 그러니까.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스타캐스틱 슬로우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타캐스틱이라는 거를 쓸 때 항상 슬로우를 써야 된다. 왜 슬로우를 써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슬로우가 더 잘 맞다, 슬로우가 더 잘 맞기 때문에 슬로우를 써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뭐다? 스타캐스틱 슬로우는 단순히 스타캐스틱 패스트를 평균화한 것일 뿐이다. 수식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이동평균화한 거다. 그래서 패스트 스타캐스틱의 %D와 스타캐스틱 슬로우의 %K가 맥락이 같다 이 말입니다. 이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패스트 스타캐스틱의 %D가 지수입형이거든요. EAVG 돼 있기 때문에 지수입형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증권사나 차트 프로그램에는 단순 입형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피리어드 2를 단기로 주고 우리가 계산을 보통 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지수 입형을 하든 아니면 단순 입형을 하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에서는 지수 입형화를 %D를 지수 입형화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 입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수 입형은 이제 좀 계산하기가 뭐 그 앞에 것까지 뭐 다 가야 되니까 좀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그래서 단순 입형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튼 그래서 슬로우 스타캐스틱의 %K는 스타캐스틱 패스트의 %D와 같고, 따라서 슬로우 스타캐스틱의 %D는 패스트의 %D를 다시 입형화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원리냐? 스타캐스틱에는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어요. 이 패스트에는 %K가 있고 %D가 있어. 그런데 요 두 개는, 자, 이 %K를 기준으로 해서 %D를 만들죠. 입형화 시켜가지고 조금 느리게 따라온 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K는 요렇게 움직일 때, 이 %D는 어떻게 움직인다? 조금 느리게,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나? 조금 느리게, 요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간다고 쳐요. %K는 확 올라갈 때 %D는 좀 더 늦게 올라가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K, 그 다음에 녹색이 %D입니다. 근데, 자, 슬로우 스타캐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K가 있고 %D가 있는데, 얘의 %K가 결국엔 뭐다? 패스트의 %D와 같더라. 입형화한 거니까. 원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선이 패스트의 %D도 되지만 슬로우의 %K도 되는 거더라. 그리고 여기에 또 %D가 있는데, 슬로우에도 %D가 있는데, 이 D는 결국 슬로우의 %K를 입형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녹색을 입형화한 거기 때문에 더 늦게 따라간다, 이렇게. 이동평균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지 레인이 만든 거는 이 빨간색 %K인데, 처음에 만든 게 %K인데, 이 친구의 움직임만 보고 매매를 하자니 신호가 너무 거짓 신호가 많아. 그래서 이 녹색 %D라는 거를 이동평균화 시켜서 만들어서 봤는데, 이것도 거짓 신호가 많아. 신호 워낙 가짜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이 입형화한 거를 또 입형화해서 또 입형화해서 지호성을 더 느린 지호성을 가진 선을 또 하나 만들어서, 원래는 빨간색과 녹색 선의 교차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다? 녹색과 파란색, 이 패스트의 %D와 슬로우의 %D, 요 두 개의 교차를 보자. 그래, 신호가 적게 나오니까, 느리게 나오고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슬로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를 이렇게 스타캐스틱 슬로우 위에는 패스트고 밑에는 슬로우입니다. 그래서 패스트와 슬로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봤는데 너무 안일하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안일하다. 이 조지 레인이 스타캐스틱 슬로우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를 만들어 놓고 그럼 슬로우를 이제 이 패스트에는 거짓 신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호를 좀 늦춰서 슬로우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안일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에서 기존에 우리가 앞에 공부했을 때에 비해서는 좀 제대로 꼽읍시다. 이 하락 추세에서 기존의 그 스타캐스틱 패스트보다는 확실히 신호가 몇 개 안 나와요. 지금 위에는 패스트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밑에는 자, 한 개,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는 교차가 이 20선 위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신호로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과매도 20선, 스타캐스틱이 20선 밑에서 교차가 난 게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기보다는 거짓신호가 좀 적다 이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스타캐스틱 1편인가 2편인가 뭐 그걸 보시면 돼요. 여튼 그래서 3편인가? 여튼 그래서 스타캐스틱 슬로우를 만들어서 써보니까 당연히 신호가 적게 나오겠죠. 이 패스트보다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거짓 신호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신호가 떠서 여기서 잡았으면 잡자마자 바로 빠지죠. 그럼 이때까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뭐 얼추 뭐 맞는 신호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슬로우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짓 신호가 발생한다. 요것도 뭐 운 좋아서 22에서 교차가 났으니까 제가 매수 신호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요런 것도 매수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면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겼겠죠. 너무 안일합니다. 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걸 만든 이 조지 레인이 자기가 이런 스타캐스틱 패스트, 스타캐스틱 슬로우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어떤 게 매수 신호, 일단 시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차는 조지 레인이 말한 매수 신호가 맞습니다. 이 교차는 시그널을 만들었다는 거는, 시그널 선을 만들었다는 거는 교차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조지 레인이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지 레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상승 추세에서만 매수 신호를 취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신호만 아마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지 레인이 자신은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추세와 함께 보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스타캐스틱 사용자 모두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패스트만 놔뒀을 때는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이런 신호, 매수 신호를 보고 사용을 하다가 개박살이 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호를 최대한 늦게 뜨고 적게 뜨게 만들어서 이 개박살 나는 횟수를 좀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지 레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수식만 보면 패스트의 수식은 이러이러한데 슬로우의 수식은 이러이러하네. 그럼 그 차이는 뭐지? 결국에는 뭐다? 신호를 늦게 뜨게 만들기 위해서 S를 만들었구나, 슬로우를 만들었구나.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수식을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거짓 신호, 이게 다 실패거든요. 요 4개에서 다 들어갔으면 다 물리는 거죠. 요런 신호를 다 좀 없애보자, 적게 만들어보자 해서 슬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개박살 나는 횟수를, 이 4번의 개박살 나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개박살이 안 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났죠? 여기서 들어갔으면 났습니다. 안 나는 거 아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스타캐스틱이라는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스타캐스틱. 근데 이 지표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타캐스틱을 만든 게 %K니까, 스타캐스틱 패스트니까. 원래는 스타캐스틱 패스트라는 게 없었겠죠. 스타캐스틱 슬로우를 만들면서, 이건 좀 느리니까, 이제 앞에 처음에 만들었던 원래 원본 이제 스타캐스틱을 패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를 슬로우라고 했겠죠. 여하튼 패스트보다는 슬로우가 신호가 더 적게 나온다. 그래서, 거짓 신호가 적게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슬로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추세랑 같이 보는 사람은 패스트를 보겠죠. 더 빠르니까, 신호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패스트를 보는 거겠죠. 여튼 간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튼 조지 레인이 이 스타캐스틱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원래 스타캐스틱, 지금 우리가 패스트라고 부르는 이 스타캐스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다? 이렇게 하락 이제 추세에서는 매수 신호가, 상승 추세에서는 이 매도 신호가, 거짓 신호가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거짓 신호의 빈도를 좀 줄여보고자 만든 게 이 스타캐스틱 슬로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스타캐스틱 슬로우가 거짓 신호를 상당 부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 신호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솔루션은 뭐다? 이 추세와 함께 이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올게요.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